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시 콜라텍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이라고 하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FOMC 회의 이후로 나스닥 지수가 1.5%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낙폭을 키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파란불 키면서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시장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들과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공략해보기 좋은 종목들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시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이 세 가지 종목들은 모두 다 노란톡에서 공략드린 종목들이고요. 살펴보시면 매세이상이 6.7%, 오브젠이 7.2%, 퍼스텍이 4.3%로 여러분들께 9월 달부터 10월 달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전문가님들께서는 히든 공략주들로 꾸준하게 단기 수익을 챙겨주셨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노란톡 종목 이외의 방송 공략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낸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MDS 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10%대 상승을 보였고 현대 에버다임, 바로 지난주 공략주였죠. 지난주 공략 주신 이후로 5%대의 상승 흐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포뱅크도 공략 이후로 10%대 넘게 상승을 보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장이 어려워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주 꾸준하게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매세이상, 지금 6.7%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략일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장에 공략을 들어가서 월요일장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정말 단기간 안에 수익을 또 내주신 종목인데요. 살펴보시면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공략을 주셨고 실제로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께 해당 공략주 제공을 해주시면서 수익 실현 도와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수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와 매도가 어렵다라고 여기셔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손쉽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사진 올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노란톡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전문가님들 믿고 들어가서 수익을 봤다라고 인증 사진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요. 7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쌓아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 취해 주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들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세이상 이외에도 지금 오브젠도 7.2%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정말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주시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잡아주시면서 이 종목도 단기간 안에 7%대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보시고 입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브젠과 매수 밴드 라인 설정해 주셨고 비중까지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관련주다라고 공략 사유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공략을 주시고 나서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 알람까지 제공을 해주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가장 큰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는 매도 라인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브젠 역시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고 계시죠? 지금 살펴보시면 8.2%, 많은 분들이 수익 감사합니다. 너무 신나요 라고 올려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직도 나는 시장에서 손실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로 단기 수익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브젠 이외에도 지금 퍼스텍도 최근 장에서 또 상승을 보였죠. 지금 살펴보시면 방송에서도 제공을 해주시고 노란톡에서도 공략을 주시면서 실제로 수익 실현을 도와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공개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4.3%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공략을 해서 29일 매도를 했죠.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는데 저희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죠. 퍼스텍 3,400원대에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미보유자 매수하시고 비중 100만 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해당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 전문가님께서 3,65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매도 알람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손쉽게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히든 공략주들은 꼭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방송 공략주들 역시나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23.3%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공략을 주신 종목이죠. 이 종목도 공개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8월 말쯤에 종목을 공략을 해주시고 바로 다음 날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매주 목요일마다 단 2가지 공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전문가님들의 공략주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공략 주셨던 유니온 머티리얼도 11.5%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죠. 8월 중순쯤에 공략을 주셨고 이 종목도 공략 이후로 정말 단기간 안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자신 있게 히토류 관련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종목까지 공개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공략일 이후로 단기간 안에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죠. 지난주 저희 방송을 함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 힌트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 이 종목은 굉장히 매수 포인트가 많다라고 방송에서 짚어주셨는데 단기간 안에 또 방송 이후로 5%대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방송 공략주를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방송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포뱅크도 최근 방송 공략주로 제공해주셨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정말 단기간 안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살펴보시면 9월 초 방송에서 공략을 주셨고 2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오면서 10%대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역시나 방송에서 굉장히 힌트도 많이 주셨고 실제로 눈치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3거래일 안에 상승이 나오면서 역시나 방송 공략주들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노란톡방 혜택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같은 테마주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잡아야 하고 어떤 공략주들이 있는지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교육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말 시황을 통해서 주말 동안 주목해볼 증시 키워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키워드만 잘 살펴보셔도 그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혜택들 모두 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들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한 분씩 각오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갑자기 뭐 아무튼 오늘 음봉이 굉장히 크게 그려진 하루였어요. 근데 저 이런 시장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방송 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거 저는 오히려 지금 볼만한 종목이 많아졌고 볼만한 테마도 많아졌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중에 대장주를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뭐 증시 자체가 뭐 파란 나라를 보았니라는 네. 노래가 생각이 날 정도로 간만에 코스닥이 아주 크게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미끄러진 시장에서도 실제로 미끄러지기만 한 뭐 주린이 및 시청자분들도 계시다고 하면은요, 미끄러진 게 아니라 나락가고 또는 폭락강, 한마디로 추락한 그런 개인 투자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추격 매수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락 추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주린이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끄러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나락을 가든 추락을 가든 미끄러졌던 간에요, 우리 그런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제가 건져 올린다는 심정 가지고 오늘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정말 힘들다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종목 상담부터 지금 테마주 교육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힘든 종목이 있다 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수익 도깨비 이윤호 전문가님 바로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밤마다 돌아오는 수익 도깨비 이윤호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이 뭐 아주 그냥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다 못해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저리 가라라고 좀 할 만큼 그만큼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 나왔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사실 그동안 이제 섹터 순환 나왔던 그런 테마들도 다 이제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요즘 섹터만 이런 장세 자체가 테마 장세인 거는 아직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심하고 있다기보다는 다시 이 시장에서 부각받기 시작했지만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 중에 대장주를 저와 함께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예. 최근 시장이 또 크게 빠지기는 했지만 예. 보유 종목이 없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회죠. 사실 예. 저는 전문가님들이 하도 9월달 시장 안 좋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유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니 증시콜라텍 아나운서면 네.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아무튼 네.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지난주에 CPI가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맞아요. 나왔다. 그리고 유가가 90달러 네. 돌파하려 한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 목요일 금요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1.5%씩 올랐어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 떨어져야 되는 시장인데 네. 1% 이상씩 연속으로 올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이렇게 되는 이번 거. 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 네.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미리 경고를 주셨죠, 예,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 시장인데 올라갈 때면 상승한다, 이제 반등인가 하고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네. 아니라 야,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주의를 해야 된다. 딱 뭔가 내가 딱 잡고 그냥 이렇게 딱 멘탈만 잡고 네. 뭐 종목 잡지 말고 멘탈만 딱 잡고 있다가 오늘 같은 시장 딱 나왔을 때 오. 이럴 때 진입 딱 해가지고 오늘 딱 봐도 과대낙폭이잖아요. 네. 과대낙폭인데 여기에 대한 반등세 분명히 나옵니다. 짧지만 나옵니다. 이런 반등세를 이용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코스피가 1.75%, 코스닥은 2.5%대 하락하면서 정말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전문가님들께서는 미리 여러분들께 경고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시황
시장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주목하시는지까지 모두 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온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나 어떤 이슈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뭐 테마나 이슈 주목할 거 상당히 많아요. 사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AI 뭐 AI 요? 암 치료 관련해 가지고 아, 네. 뭐 굉장히 많은 그런 AI 의료기기 뭐 이런 섹터라든지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아. 위메이드 및 그 부속주들 뭐 네. 위메이드 플레이나 위메이드 맥스 이런 애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좀 이렇게 전념을 하겠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생기면서 좀 많이 좀 상한가도 가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 많이 좀 두드러진 시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렇게 뭐 상한가 간 거 뭐 잡고 싶으면 잡으세요. 근데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 글로벌 이 뭐냐 지수 모멘텀 자체가 약간 상승 모멘텀보다는 좀 지금으로선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도 아직 90달러를 약간이지만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CPI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뭐 이미 나온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뭐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 특히나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경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최근에 또 이 최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네. 오늘 좀 상승 나왔던 좀 섹터 중에 초전도체요? 초전도체가 또 상승이 와, 나왔단 말이야. 저는 초전도체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늘 또 갑자기 상승이 나와서 예. 아, 이거를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전문가님 완전 아니다라고 보시죠? 아니요. 그 뭐냐 일단 초전도체는 네. 뭐 효과가 나왔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실체가 많은데 없는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초전도체는 오르더라도 그냥 저 뭐냐 이 수익 실현의 욕 한 번 기회로. 날리면서 그냥 이렇게 보내야 돼요. 어. 절대로 그런 거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논문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거 이제 초전도체 다음에 네. 부각받았던 섹터가 있죠. 테마가 맥신인가요? 있죠. 맥신이죠. 지금 맥신이 사실 괜찮다 할 만한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맥신 관련주들이 한 번 쭉 크게 오. 양봉을 그렸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황이야.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그런 2%대가 막 빠지는 장에서 네. 당연히 윗꼬리 달고 내려오죠. 그쵸.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번 이제 과대 지수 낙폭과 그리고 이번에 맥신과 관련된 좀 호재가 좀 뜬 거,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약간 반등 상승세와 그리고 테마 순환을 할 때 이 맥신이라는 테마 분명히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을 거거든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 두 가지 요소를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좀 이렇게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좀 이 시장을 좀 이렇게 최대한 현명하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죠. 모비스와 서남, 신성 델타테크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다시금 테마 순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오늘 올라간 초전도체 대신에 이제는 맥신 관련주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초전도체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테마로 맥신이 출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상승 모멘텀까지 새로운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접해보는데 전문가님 그 이슈가 뭘까요? 일단 그 맥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네. 그런 테마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 나온 이슈 중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 맥신이라는 게 이 차세대 2차 전지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차세대 2차 전지. 오, 네. 이거 말하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물을 가지고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기꾼일 것 같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 있습니다, 지금. 네. 물과 아연을 가지고 만드는 네. 2차 전지가 있어요. 근데 그 2차 전지가 사실 그동안 뭐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못 꺼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2차 전지, 이 물로 만든 2차 전지를 수계 2차 전지라고 하거든요. 이 수계 2차 전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얘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내부에서 수소가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오랫동안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터지겠죠. 그냥 터지지. 그냥 갑자기 얘 핸드폰 쓰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상용화를 한다 어쩐다 말을 못 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수소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대. 이번에 나온 뉴스가 바로 그 맞아요. 뉴스인가요? 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수소 발생 문제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한 그 결점이죠. 이 부분이 딱 보완이 된 거라서 지금도 뭐 수계 2차 오늘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 상승이 잠깐 나왔던 것도 이 수계 아이언 2차 전지가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런 이슈에 한번 쭉 올랐다가 시장이 쭉 눌린 거거든요. 아무튼 이 수소 발생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세대 2차 전지, 물과 아연으로 만드는 2차 전지에 여러분들께서는 저 테마성이건 미래성이건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 주목을 하셔야 된다. 다음 주 시장에서 뭐다? 테마 순환 분명히 나올 건데 맥신 분명히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신 차리고 이거 보시고 자 아나운서님 사실 이게 2차 전지가 뭐 지금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맞죠? LFP도 있고 네. MCN도 있고 근데 이 물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 뭘 것 같아요? 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네. 이유요? 글쎄요. 잘 모르겠죠. 전혀 감이 안 와요. 야, 딱 봐도 뭐 네. LFP 같은 경우는 납이 들어가죠. 그리고 MCN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니켈, 뭐 리튬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물과 아연으로 만든대요. 자, 굉장히 친환경 이 정책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배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이 더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부 쪽에서 밀어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예. 지금 수계 2차 전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전문가님의 종목도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어떤 예. 종목인지 나오고 예.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개발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친환경이 다들 미쳐 있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비슷하게 친환경적이지만 네. 더 친환경적이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 현금 흐름 파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뭐 잘 모르겠으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 뭐 다음 주에 이거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네. 이 수계 2차 전지 장점. 장점이요? 네. 비용이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요? 물을 이용하면? 똑똑하네. 맞아요. 이게 다른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네. 굉장히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요건, 중국과의 정치적인 요건, 뭐 다른 원자재 공급과의 정치적인 상황, 외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막 이 원자재 가격이 들쑥날쑥해. 그래가지고 비용이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아연이랑 물을 주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죠. 자, 환경 친화적인데 아까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아나운서님 우리가 막 배터리 같은 거 막 차량 배터리 할 때 막 네. 화재 맞아요. 이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이게 얘네가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라서 조금이라도 뭐 균열이 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뭘로 만든다 했어요? 물과 아연이요. 그렇죠. 자, 네. 물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물론 수소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발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폭발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잡았다. 그런 기술적 문제를 잡았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로 만들기 때문에 화재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지닌다. 근데 장점만 있으면 이미 상용화가 됐겠지. 그렇죠? 단점이 단점. 눈에 띄네요. 자, 에너지 밀도가 낮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초창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LFP 배터리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낮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일 시간을 충전했을 때 더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기차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요거 LFP 배터리 최근에 쌍용차에서 전기차 LFP 배터리를 이용한 맞아요. 전기차를 냈어요. 네. 그만큼 이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기술도 어쨌든 이 기술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연구가 되면서 분명히 에너지 밀도 높아질 거니까 이거는 패스. 자, 그러면 다음에 아연 응극의 덴드라이트 문제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덴드라이트 처음 들어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배터리가 쓰면 쓸수록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덴드라이트예요. 근데 얘가 굳을 때 약간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서 굳는다라고 해가지고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덴드라이트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제 굳게 되면 수명이 이게 뭐냐, 이 사용 시간이라고, 이래 충전했을 때 사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점점 짧아져요. 배터리 수명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현상이에요. 이 덴드라이트 문제가 사실 이 아이언 배터리, 물 아이언 배터리에서 이 수계 아이언 배터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너무 짧았어요. 그 아이언 음극이 좀 이렇게 경화가 좀 빨리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맥신입니다. 맥신으로 이 모든 네. 단점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에너지 밀도는 계속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연구를 되긴 하지만 사실만 그 얘기합니다. 외에 다른 그중에 단점들. 네. 중요한 결함이었던 이 덴드라이트가 네. 좀 빨리 오는 문제. 이거를 오. 맥신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수계 아연 2차 전지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수소 문제를 해결했다고 네. 한 거에 맥신이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잠깐 올라갔던 게. 오늘 아시겠어요? 네. 근데 빠졌죠, 잠깐. 네. 그러면 다음 주 테마 장세에서 상승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네요. 얘의 모멘텀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윤호가 가져나온 종목은 대체 뭐길래? 사실 전문가님이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셔서 네, 검색창에 검색만 해봐도 해당 기업이 떡하니 나오거든요. 그래요?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렸나요? 아니, 괜찮아요.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네.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가실 분들은 알아가시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고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럼요. 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서칭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맥신 있죠. 이 맥신을 2차 전지에 이용하는 법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하는 한국교통대와 MOU까지 체결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신 관련해서는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네. 여기서 의문이 조금 드는 게 네. 초전도체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랬죠, 예전에는. 그때도 맥신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가요? 그때는 약간 다른 애들도 같이 많이 올라갔어요. 걔네들은 아연 관련주라든지 네. 이런 다른 부분에도 수급이 많이 쏠려가지고 네. 약간 좀 함께 같이 좀 많이 올라갔다. 아. 그러니까 얘가 막 폭등을 했다기보다는 혼자서만 여러 군데로 네. 수급이 쏠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딱 네. 빠진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수제 배터리래. 손으로 만드는 것도 수계 아니고 배터리. 수계 배터리 네. 수계 배터리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 배터리와 맥신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던가, 이런 회사가 분명히 대장주로, 네. 섹터 대장으로, 테마 대장으로 나올 거다.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생각해봐도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갖고 나온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교통대와 MOU 체결, 이것만 검색해도 나와요. MOU 체결한 그런 회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테마 뭘 잡을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요새 섹터 흐름이 이 순환이 너무 활발하니까 맞아요. 이거를 최대한 파도 타기 잘 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지금 수계 2차 전지 관련주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음 주는 맥신 관련 테마가 오를 수가 있다. 또 그 중에서도 수계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전문가님께서 오늘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 관련이 있는지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시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계시는 거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의 공략주로 다음 주에 수익을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공략주 제공을 해주실 거고요. 매수가와 가격 전략,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까지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만 공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 수계 아연 2차 전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해당 기업도 뭐 재무적이라던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닐까요? 예전에 이제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환사채요? 예, 네. 전환사채가 뭐냐면 돈을 빌리고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주식으로 갚으면 시중에 주식이 많이 풀리겠죠. 네. 그것 때문에 전환사채가 너무 많은 회사는 최대한 좀 이렇게 경계하면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환사채 좀 묶은 좀 오래된 전환사채를 네. 좀 많이 좀 떨어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오. 최근에 전환과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돈을 주식으로 갚을 때 좀 이게 한 주당 얼마로 측정할 거냐 이 전환가액 이것도 역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약간 이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주가의 저점이 약간 갱신이라기보다는 좀 상승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 차트를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 굉장히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차트 같은 지금 뭐 다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운전할지가 검색 다 해보셨을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 일단 이렇게 좀 1년새 2023년부터의 약간을 좀 보면 지금 오랫동안 지금 4,000원대, 3,500원에서 4,000원대 횡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약간씩 여기를 보시면 저점이 약간씩 좀 이렇게 좀 끌어올려오는 모습이 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다. 약간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고 맥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크게 급등 6,000원 이상까지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환사채 청구 때문에 좀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캐캐묵은 그 CB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슈는 크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약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좀 계단식 하락이 나왔죠. 이게 이제 전환사채 청구가 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에 좀 매물을 뱉어낸 거고 어쨌든 그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거 보이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맥심 관련된 그리고 수계 2차 전지가 이제 좀 이렇게 이슈가 좀 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테마 장세다. 그러면 뭐다? 맥시는 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공략주 차트 분석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 사실 종목명이 잠깐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가격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3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의 주인공이죠.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 안 좋아요. 하지만 안 좋은 시장 가운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손실이 더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우리 증시콜라텍 생방송 이렇게 함께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손실이 많으셔가지고 희망보다 절망을 보고 계신 우리 주린이분들을 위해서요. 이윤호 전문가님과 더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손실 계좌를 깡통 계좌를 수익으로 만들어드리고 도자기 계좌로 만들어드릴 영웅 전차남의 종목도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전차남과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역시나 수익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공략 주셨던 현대 에버다임도 한 주 만에 5%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략 주셨던 오브제니 7.2%, 메세이상이 6.7%, 그리고 이외의 방송 공략주들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략주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공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함께 이겨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현대 에버다임이 또 방송 이후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시장은 빠졌는데 어떻게 이 종목만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네. 지수는 꺾였어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오늘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략하자고 말씀드렸었던 현대 에버다임만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어요. 실제로 요즘에 우크라이나랑 네온만 붙어도 정말 주가가 상승 나오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5G 테마 같은 경우로 놓쳤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지난주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가 상승률을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줬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도 있어서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젠 더 아쉬워하지 말자, 아쉬운 매매는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최소한 저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은 제가 좀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나운서님은 제가 오늘 좀 어떤 섹터 한번 좀 네. 준비했을 것 같나요? 말해도 되나요? 그냥 아나운서님 제가 말해보세요. 저는 원전 섹터를 준비해 주셨을 것 같거든요. 원전이요? 네. 맞아요. 일단 원전 섹터를 준비했는데 네. 근데 이 원전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좀 상장사들이 많잖아요. 그쵸.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죠. 주식 네. 같은 경우는 가십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 테마가 말 그대로 상승 나오면서 계속 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조금 아까 전에 이윤호 전문가님이 조금 언급해주신 맥심 테마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 LK99 이슈가 계속 조금 연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가자 보니까는 실제로 맥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금 이런 테마 같은 경우가 또 부각돼서 맥신 테마 관련 종목으로 또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땡땡 종목 가지고 온 것처럼요. 저 역시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가지고 오늘 원전 섹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가십거리가 조금 있는 이런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는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한가 냄새 나는 섹터. 사실 이거 상한가를 바꾸고 싶어요. 돈 냄새 나는 종목으로요. 한마디로 제가 돈 냄새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께 아주 진하게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나왔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돈 냄새는 세종대왕 냄새는 되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신사임당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가 벌고 싶다,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현재 잘 시청하고 계신 거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공략할 테마는 원전 테마고요. 이 원전 섹터는 왜 공략을 해야 되나?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아래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가요. 미국 법원에서 조금 승소를 했죠. 한마디로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 같은 경우가 미국 법원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한수원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K 원전에 대한 수출길이 확실히 다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근심 같은 게 있으면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나운서님은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많이 그게 끝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 종목은 근심이 없어졌다. 그렇죠. 네.
네, 말 그대로 네,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죠. 한수원의 관계자분들이든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K 원전 수출길 같은 경우가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 회사들의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요즘에 우크라이나랑 네옴 이슈만 보더라도 주가가 상한감이 상승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테마에서 계속 상승 나온 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건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5G,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도 원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좀 파괴가 됐고 좀 많이 무너진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 대한 건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복원을 해야 된다, 원전 복원해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섹터 봐야 돼요? 당장 원전 섹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엔 총회 연설까지도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유엔 또 미국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릴레이로 50개국의 정상하고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정상회담에서 주로 이야기할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부산 엑스포일 거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효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할 거라서 저는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FOMC 경계감과 FOMC 결과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키웠지만은 다음 주 시장이라든지 바로 당장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화해서 원전 관련 테마가 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 테마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탈원전 이슈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는 원전이 시장에서 비인기 섹터라고 했다고 하면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어떻게 보면 행정부 시절에는 네, 실제로 이 앞으로의 5년 동안은 원전 섹터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단기 한마디로 눌림목 테마예요. 한 이틀 전에 원전 테마가 한번 상승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 테마가 상승 나왔냐면은 한수원에서 미국 법원 승소 결과 소식으로 인해서 BHI랑 한전기술, 한전산업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2, 3일 동안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면은 최소한 20% 이상의 상승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 계좌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원전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네,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에 안내 멘트 있습니다. 이 안내 멘트 따라서 네, QR코드 통해 가지고요.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원전 종목 여러분들께 공략실 시켜드려서 여러분께 아주 큰 수익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원전 테마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한수원에서 최근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한번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테마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윤 대통령 정부 정책 수혜 테마인 원전 테마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원전 테마라고만 하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아래 자막에 나오고 있는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원전 테마라고 했을 때 굉장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뭐가 떠올라요? 저는 일진파워, 일진 우진, 파워? 네 이런 것들이 G2파워? 왜냐하면 원전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 얘네들이 대장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과거에 일진이셨나요? 아 전문가님. 아, 뜬금없었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가끔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뭐 일진 파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네, 소형 원자로 섹터 네, 관련 종목에서는 굉장히 대장 종목이고 그리고 또 이 원전 섹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각자가 또 좋아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이윤호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종목이 마침 또 일진 파워예요. 아 그런가요? 네, 원전 섹터 중에서 굉장히 일진 파워만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외사랑이 일진 파워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네. 좋아하시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그래서 네.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오.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종목. 아. 네, 러브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세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없습니다. 이 3분 동안 제가 랩하듯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조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의 공략주는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에서부터 뭐 서전 기전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여기서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공략하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전차남 전국민 공개 히든 종목 같은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수많은 힌트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밖에 없게 힌트를 많이 드릴 거예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일단 방사선 암호 관리와 그리고 또 방사선 폐기물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방사선 같은 경우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사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가든 내과를 가든 외과를 가든 엑스레이만 찍는다 하더라도 방사선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도 방사선 간 가속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방사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폐기물을 하는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방사선이 우리 일상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느 정도 필수 그런 부분이 됐는데, 이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탈원전 수혜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방사선 계측기 규정. 한마디로 우리가 조금 열 나오는지 열이 안 나는지 재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체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온계처럼 이 회사에서 만드는 요거, 이 사람이 손에 쥐어진 거 있죠? 이게 방사능 계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사능 계측기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사람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계측기를 갖다 대면은 이 사람이 피폭됐는지 안 피폭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 가능한 거고, 물고기라든지 또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이게 방사선 피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종목으로, 오염수를 안 할게요. 처리수를 할게요.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경우 이슈로 인해서 동해 바다에서 이제 잡아들이는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방사선 수치가 올라갈 거다, 세슘 수치가 올라갈 거다, 이런 조금 가십거리가 이야기 나왔을 때 이런 조금 계측기 같은 경우가 휴대용 계측기로 인해서 방사능을 어느 정도인지 확인 가능하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게 회사가 자체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한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원전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은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한가 갔었던 거고, 실제로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원자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부분인 거고요. 방사선 관리 용역, 실제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다른 사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나와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는 공기업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은 앞으로 안정적이고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발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객관적인 증거도 가지고 왔습니다. 뉴스 자료 통해서. 세니젠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가 식품의 방사능 측정기기 서비스 사업을 공급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한번 상승 나온 적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게 공시가 돼가지고 이 회사가 상한가 나온 적도 있다는 이런 뉴스 기사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저는 항상 한 가지 상승 모멘텀만 있는 회사 가져오지 않아요. 세 가지 상승 모멘텀 있는 회사 가져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종목인 거고, 우크라이나 원전 재건 수혜주다.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이 회사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맞추실 수 있겠지만은 아까 전에 이윤호 전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의 문제예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영웅 전체단과 공략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하단의 안내 멘트 따라서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큰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은 맥신 관련주,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은 원전 테마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만나보시는 방법 아래 자막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